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불행 중에 다행이었던 뉴스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의 큰 원흉 중에 하나였던 스트래티지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제 스트래티지가 디지털 자산 자본 운용 계획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SEC에 이러저러하게 지금까지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거, 방만하게 운영했던 거를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금은 시장이 안정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달러에 대한 준비금 정책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STRC 배당, 주내 만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불안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랑 보통주, 자사주를 앞으로 매입할 것이며, 비트코인도 뭐 충동적으로 매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한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뭐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향후 1년 정도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과 부차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언제나 좀 보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금은 참고로 25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 기억에 14억 달러 정도까지 늘었다고 본 기억이 나는데요. 며칠 새 10억 달러가 또 훌쩍 넘어갔네요. 이것도 어디서 나왔는지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STRC에 대한 배당 이거 실제로 주는 거 맞아? 이 돈 없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또 우려를 잠재우면서 7월 1일부터 0.5% 인상해서 12%씩 2주마다 한 번씩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죠. 둘 다 각각 10억 달러 규모, 조가 넘는 엄청난 돈이죠. 규모의 바이백을 하겠습니다. 이거 신설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좀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안 좋게 해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최대 1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각을 승인해 줬다. 언제든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 이게 현재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서요. 2만 개에서 한 2만 1000개까지 팔 수 있는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84만 개 들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얼마나 팔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주고 마치 지금은 안 쓰지만 마이너스 통장 요 정도는 쓸 수 있어 이렇게 딱 구역을 정해주니까 오히려 시장이 좀 안도를 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어제 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비트코인은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반짝 한 0.5%에서 1% 올랐다가 도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지금은요, 비트코인보다 MSTR과 STRC의 가격이 훨씬 중요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무너지면, 이게 장기적인 악재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뉴스 이후에 반응을 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한때 뭐 500달러 가까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올라서 92달러, 93달러더라고요. 어제 이게 잘 티가 안 나지만 12.6%나 올라온 겁니다. 저도 정말 예전에 100달러 근처에서 설마 100달러가 떨어지겠어 하고 사놓은 게 있었는데요.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81달러까지 찍었다가 어제 그래도 플러스 12%. 그리고 STRC도 원래 이렇게 출렁출렁할 이 자산이 아닌데도 71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어제 12%의 반등이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좀 안심이 줬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정말 둘 다 민망하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대비책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거 막 70불 가고하면 배당 줄 수 있어? 현금 어디서 날 거야? 그러니까 이 대비책이 안 나오니까 지금 비트를 뭐 엄청나게 판다더니 죽음의 소용돌이가 온다느니 퍼드가 난무했었는데 그 대비책을 발표했다는 게 일단은 큰 안심거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비포 앤 애프터로 과거랑 현재가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중요했는지, 그리고 현금 이게 25 빌리언 달러나 늘었거든요. 어디서 왔는지도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을 일단 최소화하면서 그냥 현금은 있으면 그냥 다 질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야, 이거 조금 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1년치의 배당과 이자 지급한 현금을 그대로 준비하겠다. 그리고 아까 25.5억 달러.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요. SEC의 공시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MSTR을 ATM,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해서 팔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저점 근처에서 팔았으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노릇이긴 한데 레버리지를 쓴 결과니까 뭐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근데 아직 뭐 한국은 T 플러스 2일 주식이 거래일 기준으로 2일 후에 들어오잖아요. 미국은 T 플러스 1일이라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급하게 팔았다. 근데 그게 들어오면 25.5억 달러 정도 있으니까 1년치를 난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또 예전에는 현금이 생기면 비트코인 무조건 샀는데 이제는 필요시에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대포로 막 저번에도 2만 개, 3만 개 막 지르고 막 최고점에서 난 살 거야. 이런 거 이제 안 할 것이다. 조금 안도를 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STRC에 대한 배당률도 0.5% 정도 더 인상을 해서 7월 1일부터 이제 조만간 주겠다. 그러니까 개미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뭔가 어필할 수 있겠죠. 연 12%가 말이 12%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자거든요. 그리고 우선주랑 보통주도 각각 10억 달러 이상, 조 단위 이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안정성과 유동성도 함께 고려할 테니까 믿고 좀 사주십시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정말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12개월간 현금을 유지하겠다도 있는데 엔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요. 내 맘대로 내 돈을 막 쓰지 않겠다. 막 갑자기 전환사채 갚아버리고 기분 좋다고 막 빚 갚아버리고 비트코인 사고 내 맘대로 이걸 안 한다는 게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거 전환사채 갚는다고 할 때 당연히 뭐 스트래티지를 ATM에서 팔아서 뭐 마련한다든지 돈을 벌어서 파는 줄 알았더니 배당 주려고 쌓아놨던 거기서 냅다 이제 빚을 갚아버리니까 이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이번 달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에이 벌어서 갚으면 돼. 뭐 이게 유지가 되지. 우리 뭐 자영업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활비나 뭐 이렇게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거를 안 남기고 그냥 냅다 대출을 갚아버린다든지 월세를 다음 달 걸 내버린다든지 이러면 다음 달 사업 안 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이 행동을 해서 지금 이 사달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업조차도 최근에 하락을 예상을 못했다. 그만큼 참 단기를 맞추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두 번째 메시지 의미를 찾아본다면 STRC 기준으로도 이제는 배당을 따박따박 줄 테니까 조금만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 줘. 뭐 이 메시지를 줬던 것 같고요. MSTR도 내가 바이백 해줄게. STRC도 바이백 해줄게. 특히나 MSTR은 공매도 세력들이 막 작정하고 숏을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숏 치지 마. 공매도 세력들. 내가 1조 넘게 사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 숏 스퀴즈 나올 수 있어. 이런 두 가지 또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정책 발표를 하고 나서 뭐 MSTR이든 STRC든 반등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에이, 니네 그래도 해도 안 돼. 근데 다행히도 이 반등이 나왔었기 망정이지 반등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월 26일자 한창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 그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샘슨 모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서지도 않고 정말 웬만한 상황을 다 거친 낙관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거든요. 근데 이분들조차도 입을 모아서 뭔가 참견을 하고 제시를 할 정도로 사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샘슨 모어가요. 스트레이티지랑 최근에 제가 그 아담백이라는 또 다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있었죠. 이분이 CEO로 조만간 나스닥에 상장될 DSTR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둘이 서로 비트코인 사고 팔면서 스트레이티지에게 현금 좀 나눠줘라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이티지는 비트코인은 많은데 현금이 없고 DSTR은 한 5만 개 정도 이상을 모아가면서 결국 한 2만 5천 개 정도 더 살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스트래티지에 이은 2위 보유 기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좀 바꿔라. 그래서 한 2만 5천 개 정도를 스트래티지가 BSTR에게 팔면 15억 달러 정도를 스트래티지가 얻을 수 있으니까 아까 14억 달러 원래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29억 달러 정도를 모으면 적어도 1년을 버틸 수 있잖아. 그리고 BSTR은
2위, 5만 개 넘어가니까 2위 보유 기업 되니까 둘 다 좋다라고 제안을 할 정도로 사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입을 안 여는 분들인데도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사실 개미들이죠. 뭐 이 맥시멀리스트들은 뭐 계속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분들인데 이 와중에도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쓴 개미들은 완전히 처절하게 사실 죽어갔다. 레버리지의 레버리지가 뭐냐면요. 저는 MSTR도 사실 레버리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는 돈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요.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ATM도 하고 뭐 우선주도 발행하고 온갖 것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컸습니다. 근데 그거에 두 배 플러스 마이너스 롱숏 두 배의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 레버리지 ETF가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면 정말 개미들은 엄청난 손실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두 배짜리 MSTR ETF가 무려 세 개나 있더라고요. MSTX도 있고 MSTU도 있고 TP도 있는데 이 두 배 레버리지 롱 ETF들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각각 82%나 하락했다. 그래서 24년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레버리지 ETF가 뭔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지금 매우 과열됐다는 뜻입니다. 24년 뭐 8월, 9월 이때쯤에 아마 이 친구들이 다 상장이 됐을 텐데 그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 지금 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마이너스 82%면 뭐 거의 지금 할 말을 다 한 거죠. 그리고 같은 기간 이제 원가 1배짜리, 그러니까 MSTR의 주가도 연초 대비 46%나 하락했고, 2배짜리는 82% 떨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MSTR만 들고 있어도요, 지난주에만 또 27% 떨어졌고, 2배짜리들은 지금 일주일 동안 가치가 약 절반으로 감소했다. 일주일 지났는데 마이너스 50% 맞으면 정신이 정말 온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문제가 뭐다? 이 MSTR 연계 롱숏 레버리지 위로도 있고 보니까 아래로도 있더라고요. 이게 모두 지금 출시한 이후 90% 이상 떨어졌음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그래도 지금 약간 도박판 느낌이 난다. 이게 다 지금 개미들이 쓸려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두 배짜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비트마인도 있을 겁니다.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될 거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인 24년 10월 무렵부터 제가 초록색의 비트코인, 빨간색의 MSDR 스트래티지 한 배짜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두 배짜리 롱 레버리지 MSTX나 TU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24년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뭐 크립토 대통령이다, 와 하고 올랐겠죠. 이 초록색의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덜 올랐는데 이 빨간색이 그거에 또한 두세 배 올랐고요. 이 파란색 두 배짜리는 무려 한 달간 6배가 넘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상승, 그러니까 도파민이 뿜뿜 나왔겠죠. 근데 오를 때 사서 잘 빠져나오면 좋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이거를 맞으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죠.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초록색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동그라미 친데 이 넓게 친데 보시면 가운데 나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조금 더 위에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밑에 파란색의 두 배짜리 ETF를 보면요. 한참 밑에서 빨간색의 한참 밑에 심지어 비트코인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니, 두 배가 올라가려면 적어도 제가 대충 그려놓은 거 있죠. 위에 파란색. 이 근처에서 놀아야 될 것 같은데, 저 밑에서 뭐 MSTR의 뭐 수익률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두 배가 오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녹아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최종 결과가 두 배가 아니라 당일 정산, 당일 기준으로 두 배, 당일 기준으로 두 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녹아버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배를 먹을 수가 없고 오히려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까만색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천천히 흘러내렸고 빨간색 MSTR도 나름대로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 당선 이후로 보면 사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밖에 안 됐어요. 그쵸? 오를 때는 더 올라서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훨씬 안전했었죠.
근데 빨간색 MSTR은 지금 반등하고 올라온 게 마이너스 47%, 한 반토막 정도라고 본다면 두 배짜리는 마이너스 97%입니다. 게다가 이 두 배짜리들은요,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왜냐하면 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운용사들이 돈을 많이 써야겠죠. 그러니까 운용사 보수나 수수료도 비싸고 원금은 녹아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산수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 ETF 뭐 이렇게 두 배 이상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요. 만약에 MSTR 한 배짜리죠. 마이너스 10%를 맞았다고 가정해보면 100원짜리가 90원이 됐겠죠. 그 뒤에 10% 플러스를 다시 맞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을 맞으면 90원짜리가 이제 플러스 10, 99원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를 맞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을 하면요. 두 배짜리 뭐 MSTX 요걸 보면 MSTR이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0을 먹었겠죠. 그래서 100원짜리가 80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20%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80원짜리가 플러스 16원에서 96원이 됐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를 본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됐으면 MSTX는 마이너스 2% 정도 되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4배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이게 자꾸 위아래로 반복이 되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원금도 없어지고 수수료 보수도 많이 내서 이걸로는 돈을 벌기가 매우 힘들 거다. 이거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레버리지를 너무 쉽게 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하락 시에 예상을 해서 인버스 2배 ETF를 사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MSTZ라는 MSTR의 2배 인버스 ETF가 있는데요. 이것도 24년 10월부터 한번 나타내 봤는데, 야, 이게 무슨 차트입니까, 이게? 아까 거는 그래도 굴곡이라도 있었죠. 이거는 굴곡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냥 상장일에 냅다 떨어져서 그냥 심정지 차트로 움직이고요. 아니, 그래도 26년 2월이나 현재도 최저치니까 이거는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그때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25년 10.10 사태로 막 폭락을 해서 26년 2월 달에 단기 최저점을 찍었으니까 그때 이게 볼록하고 살짝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졌다가 26년 6월 최근에 최저치를 기록하니까 다시 볼록했다가 다시 어제 한 마이너스 25%를 맞았겠죠. 왜냐하면 12%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거는 정말 굴곡도 없는, 답도 없는, 지금 두 배 플러스 ETF, 마이너스 ETF 다 보셨는데요. 어느 차트에서도 승자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승자가 거의 없다. 정말 있더라도 정말 뭐 천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레버리지 싸움이다. 그래서 위든 아래든 뭐 하락장이든 뭐 상승장이든 레버리지를 쓰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근데요, 아니, 남들 그래도 다 쓰는 것 같은데, 뭐, 레버리지도 쓰고, 뭐, 비투 영끌도 하고, 다들 이걸로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렇게 버시는 분들은 극소수다. 거의 없다. 그리고 주식, 코인과 부동산은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은요, 일단은 강제 장투 상품입니다. 20년 할부, 30년 할부, 심지어 40년 할부로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금리가 오면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다 팔았다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경쟁자들이 일반인입니다. 뭐 동네 주부님이시든지 뭐 최 부장님, 김 대리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하다. 뭐 이것도 레버리지를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주식과 코인은 경쟁자들이 일단 다릅니다. 뭐 헤지 펀드, 뭐 시타델, 뭐 퀀트 투자를 한다든지 알고리즘 매매를 한다든지 이 블랙락 시타델 이런 분들 뭐 제인 스트리트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갖고 부동산을 대하는 것과 주식 코인을 대하는 건 천지 차이고요. 또 MSTR마저도 사실 위기를 겪긴 했지만 뭐 MSTR이든 빅테크든 뭐 요새 AI 데이터 센터의 비투를 엄청 해서 위기를 겪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연예인입니다. 스트레티지도 뱅가드랑 블랙락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열어서 이 뭐 땅땅땅 하니까 또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뭐 빅테크도 뭐 테슬라든 뭐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예인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한다? 이 레버리지로 주식 코인을 뭐 이렇게 돈을 버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그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노파심에 이번 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은요. 코인은 비록 싫어하셨지만 배울 게 많았던 찰리 먼거의 말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파산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3L이라고도 합니다. 리커, 그리고 레이디, 그리고 레버리지. 특히 레버리지는요, 이 거대한 스트레티지조차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우리 같은 개미들이 만약에 레버리지를 쓴다면 아마도 불장이 오더라도 큰 돈은 벌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하는 압박 때문에 10배, 20배를 기다리기는커녕 본전 근처만 와도 팔고 떠나기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아예 벌 수가 없는 구조다. 반대로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라면 조정이 예상보다 혹시 길어지더라도 남들보다는 훨씬 오래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은요, 이미 다른 것보다도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레버리지를 쓰기보다는 차분하게 묵묵하게 모아가면서 큰 상승을 대비하시는 게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